안녕하세요. 도저히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 이렇게 하소연하러 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윤말자입니다. 올해 72이에요. 경남 마산에서 단층집 하나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떠났고 이제 이 집에는 저 혼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면 눈이 떠집니다. 세수하고 앞치마 두르고 작은 반찬 가게 문을 열죠. 김치, 나물, 밑반찬 몇 가지. 요즘은 손님도 많지 않지만 손님들이 반찬 한 접시 사가면서 말자씨, 이거 맛있어요. 한마디 건네면 그게 저한테는 하루의 전부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어요. 아들 지훈이가 오랜만에 아내 서연이랑 내려온다고 했거든요. 저는 아침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지훈이와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했죠. 고등어 조림, 무나물, 된장찌개. 손이 예전 같지 않아서 칼질 하나도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아들이 오는데 어떻게 그냥 있겠습니까? 오전 10시쯤 되니까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왔어요. 목소리가 좀 무뚝뚝했지만 저는 그냥 반가웠습니다. 서연이도 뒤따라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정중했습니다만 어딘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며느리가 원래 좀 그렇잖아요. 시어머니 집에 오면 어색한 거. 지훈이는 숟가락을 들더니 한술 떠먹고는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세상에 누가 반찬 팔아서 돈 벌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용돈은 되잖니. 집에 가만히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 지훈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그만하고 쉬어요. 이 집이라도 팔고 편하게 사세요. 집을 팔라고요? 집을 왜 팔아?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서연이를 한번 쳐다보더니 다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너무 낡았잖아요. 혼자 사시기도 불편하고 그냥 팔아서 요양원이나 좋은 데 들어가세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저는 아직 멀쩡합니다. 팔다리도 성하고 정신도 또렷하고 밥도 알아서 해먹고 사는데 무슨 요양원 얘기입니까? 지훈아, 엄마는 아직 건강해. 요양원은 무슨, 여기서 계속 살 거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말끝을 흐리더니 서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걱정돼서 그래요.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걱정은 하지 마. 그보다 밥 먹어. 다 식겠다. 지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지훈아, 회사는 잘 다니니? 네, 그냥 그래요. 서연아, 요즘 애들은 잘 지내? 네, 잘 지내요. 대답은 짧고 성의 없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작게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들렸습니다. 오늘은 안 되겠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어머니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금방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변했구나. 예전 같지 않구나. 새벽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의 그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집을 팔라는 말, 요양원에 가라는 말, 그 말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요양원에 가라는 소리를 저렇게 쉽게 할 수가 있나요? 저는 이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무언가 힘든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일주일, 2주일이 지나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한 게 좋다고, 혼자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이야기였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 앞에서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말자씨, 들었어요? 우리 동네 재개발된대요. 진짜요? 그럼 우리 집값도 오르는 건가요? 당연하죠. 벌써 부동산에서 전화 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재개발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여기서 계속 살 생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네 분위기는 급격히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집값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집 3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요즘 시세 보니까 4억도 가능하던데. 저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도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살 곳이 없으면 소용없는데. 그날 밤 9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이가 서 있었는데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엄마. 지훈이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훈아, 술 마셨구나. 물 좀 마셔. 제가 부엌으로 가려는데 지훈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 집 내 명의로 바꿔요. 저는 놀라서 지훈이를 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어차피 나중엔 다 제 거잖아요. 지금 바꾸면 세금도 아낄 수 있어요. 지훈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술에 취했지만 말투는 또렷했어요. 저는 천천히 지훈이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건 나중 얘기지, 지금은 안 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내 집이지, 네 거냐? 지훈이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저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고 다 주는 법은 없어. 지금 이 집은 내가 살고 있고 내 명이야. 바꿀 생각 없어. 지훈이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우리 빚이 얼마인 줄 알아요? 목소리가 커지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빚이 왜? 2억이에요. 2억? 저 지금 죽을 지경이라고요. 지훈이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2억이라니. 지훈아, 그 돈을 어디에 쓴 거냐?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몇 년 전 지훈이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반대했었어요. 갑자기 사업을 하겠다며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그 돈도 네가 무리하게 사업 벌여서 생긴 빚 아니냐?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엄마도 알면서 왜 그래요? 저 살려주세요. 살려주긴. 내가 어떻게 네 빚을 갚아줘. 이 집 팔아도 턱없이 부족할 텐데.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연이가 들어왔습니다. 언제 왔는지 조용히 서 있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머니. 서연이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상냥했습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전세금 좀 옮기려는 거예요. 잠시만요.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눈빛은 전혀 상냥하지 않았어요. 계산적이고 차갑고 가식적이었습니다. 마치 저를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이 아니라 그건 니들이 알아서 해결할 일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줘?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 집만 명예 바꿔주면 돼요. 담보대출 받아서 급한 불만 끄면 되거든요. 안 돼. 절대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지훈이가 무너지면 저희 가족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머니도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저는 속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지훈이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돈을 걱정하는 거였습니다. 니들이 만든 빚은 니들이 갚아. 나는 이 집 지킬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럼 저 어떡하라고요? 네가 알아서 해. 사업 실패했으면 다시 회사 들어가든가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갚아.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제 집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는 가족이 아니라 제 집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이가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정그러시면 어쩔 수 없죠. 지훈아, 우리 가자. 서연이가 지훈이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지훈이는 저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원망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과 싸웠다는 사실이,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이,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의 차였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왔구나. 또 집 이야기를 하러 왔구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노크도 없이 바로 열고 들어왔어요. 지훈이와 서연이었습니다. 지훈이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살이 빠진 것 같았어요. 엄마. 지훈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왜 왔냐?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급해요. 지훈이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 담보라도 잡자니까요. 제발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돼. 이 집만은 건드리지 마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엄마, 왜 그래요? 저 진짜 죽을 것 같다니까요. 지훈이도 소리를 질렀습니다. 죽을 것 같으면 네가 알아서 해결해. 왜 내 집을 담보로 잡아? 제 집이기도 하잖아요. 너 왜 이렇게 뻔뻔하니? 지금은 내 집이야. 네 집 아니라고. 저희는 마주서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중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팔을 벌려 저와 지훈이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지훈이도 속상해서 그래요. 좀 이해해 주세요. 서연이는 저를 보며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서연이는 말리는 척하고 있었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마치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서연이는 저와 지훈이가 싸우기를 바라고 있다는 걸, 둘 사이를 더 벌려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서연이를 가리켰습니다.
내 남편 뒤에서 뭐하니?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서연이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서연이가 당황한 듯 물었습니다. 너 지금 우리 싸우는 거 보고 웃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왜요? 서연이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은 마주치지 못했어요. 지훈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서연이는 저 걱정해서 같이 온 거예요. 걱정? 그래, 네 아내가 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집을 걱정하는 거 아니냐? 서연이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힘들면 일을 더 하든가. 왜 남의 집을 노려? 제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라니까요. 지훈이도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거실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저는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지훈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이는 그 사이에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보탰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말 좀 들어주세요. 지훈아, 너무 흥분하지 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진짜로 말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한참을 싸우다 보니 목이 아팠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려고 했어요. 그때 서연이의 핸드폰이 소파 위에 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화면이 켜져 있었어요. 제 눈에 무언가 띄었습니다. 카톡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꼭 도장 받아와. 안 되면 더 싸우게 만들어. 메시지 보낸 사람은 서연이 언니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서연이는 처음부터 저와 지훈이를 싸우게 만들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핸드폰을 서연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연이는 화들짝 놀라며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이거 봐라. 내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지훈이에게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지훈이는 화면을 보더니 멈칫했어요. 서연아, 이게 뭐야? 지훈이가 서연이를 봤습니다. 서연이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언니가 장난으로 보낸 거야. 진짜 아니야. 장난? 이게 장난이냐? 제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어요. 서러워서였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아들의 아내가 저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쥐고 있는 손이 덜컥덜컥 떨렸어요.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저희 가족은 이미 깨져버렸다는 걸.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봤습니다. 나가라.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입을 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가라고 했잖아. 제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서연이는 식탁 위에 놓인 자기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는 망설이고 있었어요. 엄마, 진정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지훈이가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얘기? 무슨 얘기를 더 해? 이미 다 봤잖아. 저는 식탁을 가리켰습니다. 폰 화면에는 아직 그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오늘 꼭 도장 받아와. 안 되면 더 싸우게 만들어. 그 글자들이 제 눈에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거 오해예요.
정말 언니가 그냥 서연이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서연이가 식탁으로 다가와 핸드폰을 집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빨랐습니다. 제가 먼저 핸드폰을 낚아챘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야? 너희가 처음부터 나를 속였잖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참고 있던 모든 게 터져 나왔어요. 며칠 동안 쌓였던 분노, 배신감, 서러움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이제 됐어. 너희 둘 다 나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연이의 핸드폰을 있는 힘껏 던졌어요. 핸드폰은 공중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벽에 부딪혀 소파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뭐 하는 거예요? 서연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지훈이도 소리쳤어요. 두 사람은 급하게 소파 쪽으로 갔습니다. 핸드폰은 소파와 벽 사이 틈으로 굴러 들어갔어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는 무릎을 꿇고 소파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핸드폰이 안 보여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어요. 너희는 너무 뻔뻔해. 제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맡겨놨어? 내가 니들 하인이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지훈이가 소파를 조금 들어 올리려 했어요. 엄마, 이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물건을 던져요? 남의 물건? 그래, 남의 물건이지. 내 집도 남의 집인데 뭘. 저는 비웃었습니다. 지훈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연이만 계속 소파 밑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무조건 너희에게 줘야 되는 법이라도 있냔 말이야. 제가 지훈이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긴. 너희가 날 뭘로 보는지 이제 알겠다는 거야. 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저와 서연이 사이에 섰어요. 엄마, 서연아, 그만해요. 둘 다 진정해요. 하지만 저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니들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내 집 빼앗으려고,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저는 울지 않았어요. 한참 후였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던진 건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아무리 화가 나도 남의 물건을 던진 건 잘못이니까요. 폰 어딨는지 안 보이잖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전화 걸어줄게. 서연이는 저를 의아한 눈으로 봤어요. 됐어요. 제가 찾아볼게요. 서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핸드폰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화는 되는지 봐야지. 저는 서연이의 번호를 찾았어요. 그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서연이의 핸드폰에서 진동 소리가 났어요. 서연이가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금은 같지만 화면은 켜졌어요. 발신자 표시가 떴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서연이 손에 든 핸드폰 화면에 뜬 글자를 똑똑히 봤습니다. 제발 좀 죽어라.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눈이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했습니다. 서연이의 핸드폰 화면에 제 번호가 그렇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좀 죽어라. 시어머니.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지훈이도 그 화면을 봤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서연이는 급하게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 모두 봤으니까요.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여전히 제 핸드폰을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서연이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서연이를 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저도 지훈이를 봤어요. 지훈이의 눈빛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이게 무슨 말이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며느리가 제 전화번호를 그렇게 저장해뒀다는 게, 제발 좀 죽어라. 그게 제 이름이었다니. 서연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아니라 지훈이가 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지훈이가 멍하니 서연이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뭘? 지훈이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 술 먹고 어머니랑 통화하고 화내셨잖아요. 서연이가 지훈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홧김에 바꿨잖아요. 제가 지우려다가 깜빡했어요. 서연이의 말은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것처럼 술술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지훈이는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습니다. 내가 그랬나? 기억이 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가 바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날 많이 취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지훈이는 얼버무리고 있었고 서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도 너무 충격이라 말도 못했어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연기 같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술김에 장난이었겠지.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서연이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지훈이도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서연이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훈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술 먹고 그랬나 봐요.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제 됐으니까 그만 가봐. 제 목소리는 지쳐 있었어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서연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래, 알았으니까 가. 저는 거실 문을 가리켰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서로를 한번 쳐다보더니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고 곧 멀어졌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발 좀 죽어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연이의 거짓 눈물도 떠올랐어요. 연기였습니다. 저는 알아봤어요. 서연이는 저를 속이려 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 가게 준비를 했어요. 며칠 만에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반가워했어요. 말자 씨, 어디 아프셨어요? 아니요, 그냥 좀 쉬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오후쯤 되니까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왔구나.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었어요. 이번에는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엄마 계세요? 지훈이가 불렀습니다. 응, 여기 있어. 저는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엄마 오늘 정리하신대. 집 등기도장 찾더라. 지훈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아. 이번엔 무조건 받아내야 해.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정리? 도장? 제가 언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이가 낮게 웃었습니다. 어제 잘 넘어갔잖아. 울고 변명 좀 하면 믿더라니까. 서연이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내가 표정 연기 좀 잘할 테니까 나만 믿어. 서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뭐라고 대답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내가 울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속이려고 운 거였구나.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거실 문가에 섰어요.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핸드폰을 보며 웃고 있었고 지훈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서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훈이도 저를 봤어요. 두 사람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울던 이유가 그거였구나.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이 집은 제가 지킬 거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문가에 서서 두 사람을 지켜봤어요. 제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이 두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서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들었어. 지훈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해야. 다 들었다니까.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서연이는 핸드폰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 그게 저희가 농담한 거예요. 농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울고 변명하면 믿더라는 게 농담이야? 표정 연기 잘한다는 게 농담이야?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훈이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우리도 너무 급해서 급하면 남을 속여도 돼?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남이야? 지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 나는 너희한테 남이지. 돈 가진 남. 지훈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사실이잖아. 너희는 날 엄마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봤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서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으면 거짓말해도 돼? 연기해도 돼?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전화번호를 제발 좀 죽어라로 저장해 놓고 어제는 눈물 흘리며 사과했지. 그게 다 연기였어?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그런 건 아니고 지훈이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방금 내가 다 들었잖아. 저는 거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지훈이와 서연이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이 집 절대 안 넘겨줘. 명예 이전도 담보도 아무것도 안 해. 엄마. 지훈이가 소리쳤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내 집에서.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서연이가 다가와 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목소리는 애원조였지만 저는 이제 속지 않았습니다. 도와주긴. 어제도 그렇게 말했지?
연기하면서. 서연이는 말문이 막혔어요. 너희가 얼마나 급한지 알아. 하지만 그건 너희 문제야. 니들이 만든 빚이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왜 내 집을 걸어야 돼? 지훈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요. 이번 한 번만이에요. 한 번만? 그 다음엔 또 뭘 달라고 할 건데?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아, 너 어렸을 때는 참 착했어. 엄마 말도 잘 듣고 효자였지.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니?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만나고 욕심이 생겼어요. 돈 많이 벌고 싶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서연이가 지훈이를 쳐다봤어요. 지훈아, 무슨 소리야? 사실이잖아, 서연아. 지훈이가 서연이를 봤습니다. 당신이 계속 옆집이랑 비교하고 친구들이랑 비교하면서 더 벌어오라고 했잖아. 지훈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 그만두고 사업 시작한 거잖아. 서연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부부 싸움으로 번지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당신이 하고 싶다고 했잖아.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강요했어? 매일 잔소리했잖아. 지훈이가 소리쳤어요. 그만. 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봤어요. 너희끼리 싸울 시간 있으면 나가. 여기서 부부 싸움하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제 지쳤어. 너희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엄마, 그럼 우리 어떡해요? 지훈이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니들이 알아서 해. 이혼하든 화해하든 동갑든 다 너희 몫이야.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등 뒤에서 지훈이와 서연이가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지훈이와 서연이가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뭐라고 하는지는 안 들렸어요. 그리고 곧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저는 힘이 빠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나왔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아들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지훈이는 이제 없었어요. 돈 때문에 눈이 먼 사람만 남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엌 바닥에 앉아서요. 이제 그만 울어야 했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등기부등본, 도장, 통장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잠갔어요. 혹시 모르니까요. 지훈이와 서연이가 몰래 가져갈지. 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동네 법률 상담소에 다녀왔습니다. 변호사님께 상황을 설명했어요. 만약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이 팔릴 수도 있나요? 변호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도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요즘은 방법이 많으니까요. 조심하라니. 제 아들을 조심해야 한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하지만 저는 각오했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왜? 제가 차갑게 물었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요. 제발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만나서 뭐하게? 엄마 설득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마지막으로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희 이제 정말 끝이에요. 엄마한테 작별 인사라도 하게 해주세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별 인사라니. 알았어. 어디서 만날래? 내일 오후 2시에
동네 부동산 앞에서 만나요. 거기서 커피라도 한 잔해요. 부동산? 네, 거기 옆에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만나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말에 마음이 약해졌어요.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만남이 될까요?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동산 앞에 도착했어요. 지훈이와 서연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엄마, 지훈이가 저를 불렀어요. 응.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카페로 갈까? 제가 물었어요. 그런데 지훈이가 부동산을 가리켰어요. 엄마, 카페 가기 전에 잠깐만 여기 들러요. 사장님이 엄마 찾으신대요. 나를? 네, 급한 일이래요. 금방 끝날 거예요. 저는 의아했지만 따라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장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어요. 말자 씨, 오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 여기 앉으세요. 사장님이 의자를 권했어요. 저는 앉았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도 옆에 앉았어요. 사실은요, 사장님이 말을 꺼내려는데 서연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서연이가 서류를 제 앞에 펼쳤어요.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계약서였어요. 명예 이전 계약서. 이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준비한 거예요. 일단 보세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서명은 없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진정해요. 지훈이가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너희가 날 속였잖아. 작별 인사한다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어?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서연이가 말했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이거 잘 정리만 하면 저희도 숨 좀 쉬게 돼요. 저는 서류를 자세히 봤습니다. 금액이 눈에 띄었어요. 근데 서연아,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계약서 금액이 왜 시세보다 절반밖에 안 돼? 서연이가 멈칫했어요. 그게 세금 때문에요. 그냥 형식상 낮게 쓰는 거예요. 실제로는 시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형식상? 저는 서연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시세가 4억인데 여기는 2억이라고 적혀 있네. 나머지 2억은 어디 갔어? 지훈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도장만 설명을 먼저 들어야지. 부동산 사장님이 난처한 표정으로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 아드님이랑 며느리분, 어제도 다른 매수인분 오셨잖아요. 사장님이 무심코 말했어요. 그분들한테는 4억 5천에 판다고 하셨는데 사장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지훈이와 서연이는 저한테는 2억짜리 계약서를 보여주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한테 4억 5천에 팔려고 했던 겁니다. 차액 2억 5천은 지훈이와 서연이가 가로챌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 이제 다 알겠네.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훈이가 다급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고 됐어. 저는 지훈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동산 사장님을 봤습니다. 저 계약 안 합니다. 예. 하지만 대신 경찰에 신고할게요. 신고요? 사장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집 제 명의로 되어 있는데 제 동의 없이 이중계약 시도하면 사기죠. 서연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래,
오해라면 경찰서 가서 풀자.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은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희는 끝까지 날 속이려고만 하는구나. 작별인사라니. 거짓말이었지. 지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 갔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훈이와 서연이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이 집은 매매 보류 상태로 묶어놓겠습니다. 소유주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지훈이와 서연이는 경찰서에 더 남았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도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만들어준 도장이었습니다. 손에 쥐고 중얼거렸어요. 이 집, 내 손으로 세운 집이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장 찍는 것도, 문 여는 것도, 이제 다시는 너희가 아니다. 창문 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제 눈빛엔 두려움이 없었어요. 단단한 자존심만 남아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지훈이와 서연이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기 미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집은 매매 보류 상태로 묶였고 저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시장 거리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지훈이 그 집 가지려다 완전히 망했다며? 맞아. 서연이는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서울 올라갔다더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는 그 소문을 들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일을 했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김치 양념을 뒤집으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의 사자성어는 자업자득입니다. 스스로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 받는다는 뜻이죠.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정말 딱 맞는 말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 먹을 밥이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어요.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엄마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지훈이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지훈이가 서 있었어요. 초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2달 사이에 많이 늙은 것 같았습니다. 왜 왔냐?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엄마 나 정말 갈 데 없어요.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죽고 싶어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지훈이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훈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서연이는? 제가 물었습니다. 도망갔어요. 지훈이가 대답했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 짐 싸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혼자요. 그래.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훈이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가 과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을까? 저는 식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지훈이에게 다가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 봐. 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영수증이었어요. 대출금 전액 상환 완료. 지훈이 이름으로 된 빚 2억 원이 전부 갚아졌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지훈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빌린 돈 이자까지 다 갚았어. 이제 우리 빚 정리됐지?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해? 내가 버텼던 시간이 그 돈보다 비쌌으니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반찬 가게 문 닫지 않고 매일 일했어. 새벽부터 밤까지. 그렇게 모은 돈이랑 예금 다 깨서 갚았어. 엄마 지훈이 목소리가 막혔어요. 왜 그렇게까지 내가 내 아들이니까. 저는 돌아서려 했습니다. 지훈이가 제 치마를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훈이는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훈이가 울먹였어요. 저는 지훈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면 살아.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앞에서 죽겠단 말하지 말고 살아서 속 좀 썩어봐. 엄마 빚은 다 갚았어. 이제 너는 자유야. 다시 시작해. 회사든 뭐든 찾아서 일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손 벌리러 오지 마.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가. 제가 말했어요. 지훈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류를 꽉 쥐고 문 밖으로 나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뒷마당으로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랑비였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닿았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돈으로 다시 서기도 하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비 냄새가 났어요. 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그런 냄새였습니다. 저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김치 양념이 아직 묻어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가 아직 따뜻했어요. 밥을 퍼서 상에 차렸습니다. 혼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빗줄기가 보였어요.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반찬 가게 문을 열어야지. 손님들이 기다릴 테니까.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집이 있고 제 일이 있고 저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돈도 명예도 아들의 사랑도 없지만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받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말자 할머니처럼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것은 당신이 지킬 권리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집에서 설거지하며,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서 듣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